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한 부인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의 이런 모습에 사춘기 딸은 혼자서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추측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엄마에게 애인이 있을 거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엄마를 미워했고 대들고 매사 반항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을 잃어 고통스러운데 사사건건 대들고 반항을 하니 엄마 또한 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것은 남편에게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울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천국에 갔으며 죽음은 슬픔만이 아님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딸이 엉뚱한 추측을 하지 않고 엄마의 울지 않은 이유를 묻기만 했더라도 모녀가는 훨씬 행복했을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은 금물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샵 2309로 정치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차수철 센터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나 화재 감지기 같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설치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공모가 추진돼 중소기업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공모 대상인 충청권 자치단체는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그젯밤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이 남성은 층간소음을 범행 동기로 댔지만 경찰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세먼지가 시도 때도 없이 도시를 강타하면서 산업체가 밀집한 자치단체마다 도시숲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천안시와 아산시가 수백만 그루의 나무 심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경렬 비열도를 국가 차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필요성을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산과 청양에 고령자 복지주택 220가구가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분양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청양군 교월리 일대 100가구와 예산군 주교리 일대 120가구가 공급되며 복지시설과 물리치료실, 텃밭, 소규모 영화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세종시 복지재단을 아이돌봄 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채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아이돌봄이 채용시험에 성인용 성격평가 질문지를 도입해 사전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채용 이후에도 정기적인 인성검사를 계속 시행해 전문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서 5년이나 학교에 납품해온 업자가 검찰에 구속이 됐다고요. 이 냉동육은 해동할 때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서 학교 급식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유통된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되죠? 네, 무려 169톤이 유통됐습니다. 네. 얼어있는 돼지고기를 해동시키는 현장이 단속에 적발됐는데요. 이렇게 냉장육으로 둔갑한 고기는 대전과 세종, 충남 금산 지역의 학교 260여 곳에 납품됐습니다. 용케도 5년이나 단속을 피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을 썼나요?
네, 건물 뒤편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냉동육을 해동시켰고요. 또 영양교사들이 확인하기 어렵게 고기를 잘게 썰어서 납품했습니다. 네. 또 정기점검에 대비해서 거래 명세표를 위조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예, 다른 혐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 대표 A씨는 자신의 부인과 며느리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중복으로 써내는 수법으로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A씨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요. 대전시도 이 업체에 대해서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예. 이 169톤이면 10톤 트럭 17대분인데 참 엄청난 양이군요. 이 많은 양이 장기간 부정유통되는데도 관계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참 한심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휘발유 가격이 지역에서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 연휴가 끝나면 정부의 유류세 납폭이 줄면서 기름값이 더 오른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초 리터당 1,360원 밑으로 떨어졌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470원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네. 석 달 만에 평균 10%가량 오른 겁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휘발유 값이 1,600원을 넘는 주유소가 1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연휴가 끝나는 7일부터인데요. 내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15%에서 7%로 줄면서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더 오르게 됩니다. 예,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지겠네요. 최근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에 나선 것도 국제유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기름값에 영향을 미쳤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도 휘발유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때는 소비자들의 체감까지 시간이 걸렸던 반면 인상은 재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기름값이 오른답니다. 생계형 운전자들은 더욱 어려워지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또 이웃 간 층간소음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데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은 아랫집에서 윗집의 불만을 품는데 이 윗집 주민이 아랫집 이웃에게 해코지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밤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서 중태에 빠뜨렸는데요. 네. 이 남성은 층간소음을 범행 동기로 댔지만 경찰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15층에 사는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남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복부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예,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 층간소음 칼부림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윗집에서 아랫집을 갔는데 이 일반적인 층간소음 갈등 유형과는 반대 방향인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 피의자는 평소 아래층에서 나는 층간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네.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그곳이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음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해당 호수 간 층간소음 갈등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해서 네. 경찰은 피해자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범행 동기를 비롯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네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또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초기 창업 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충남대가 초기 창업 패키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이달 말까지 에어컨 제조업체와 함께 에어컨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에어컨 기본 작동 여부, 주변 환경 점검,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점검 등이며 기본 점검과 수리는 무상으로 진행되지만 부품 교체, 사다리차 이용 등에서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취약계층 산모와 신생아에게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더 해피모아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세종시 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인 출산 12주 이내 임산부로 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 유성구는 6월까지 유성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심리, 교육, 교양, 예술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행복한 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22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문화학교에서는 황미정 교육 컨설턴트의 4차 산업혁명과 자녀교육, 주광춘 도시정원 AIN 대표의 정원과 가든 디자인, 유호정 호정 감정 코칭 아카데미 원장의 나를 만나는 즐거운 감정의 세계 등 5개 주제로 24회에 걸쳐 강연이 진행됩니다.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강좌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성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합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제37회 어린이 문화재 실기대회를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개최합니다. 어린이들이 문화재를 감상하고 그림이나 찰흙빛기로 표현하는 대회입니다. 참가 대상은 대전, 세종, 충남 소재 초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들이며 9일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9월 29일까지 미술관 제5전시실에서 어린이 미술 기획전 스르륵 미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1도, 세종과 천안 20도, 홍성 18도 등 17도에서 21도 사이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게 환경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오염 문제와 4대 강보 해체 문제 등이 여전히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인 광덕산 환경교육센터가 올해 1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10주년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차수철 센터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청취자들의 의견 샵 2309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차수철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기예보 때 미세먼지 지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대기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최근 다양한 환경 문제는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1980년대 환경 보존 운동이 시작되던 시기에 저희들이 환경이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을 썼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말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네. 이제 과도한 이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가 급격히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홍수와 가뭄, 한파와 폭염은 이제 일상이 된 지 사실은 오래이지요. 네. 이제는 이제 우리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전 세계 그 700만 명 이상이 연간 조기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이나 유해 물질들이 다시 이제 물고기나 농산물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각종 이제 질병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을 위한 자연의 역습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자연의 역습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전에 환경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교육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간 이제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 대표적인 게 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개발과 과도한 어떤 그 오염을 규제해보자라는 노력이 하나였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은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해마다 2,000여 종 이상의 새로운 화학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적인 개발 행위들은 이제 끝을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시점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환경 문제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요. 아시다시피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환경 피해가 사실은 이런 한계 때문에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 힘없는 자연을 존중하는 우리 삶의 태도를 개선하는 일이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생태적 가난, 자발적 불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 각자가 불편을 조금만 감수를 해도 저희 환경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참 잘 실행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가 환경교육에 투자하는 물적, 인적, 또 재정적 수준은 아주 저조하다면서요. 네, 다행히 이제 2008년도에 한 10여 년의 논의를 거쳐서 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네. 환경교육진흥법이 이제 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지정하거나 또 지도자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의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여전히 이제 예산이나 투자 면에서는 뒷전인 게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국민 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사회가 아마 선진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이제 최근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이 범도민 환경교육 사업 이런 것들이 좀 검토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좀 좋은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쓰레기를 버리는 건 쉽게 버리지만 이것을 다시 주워서 처리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사후 처리 비용보다 이렇게 사전 교육을 통한 예방 비용이 훨씬 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교육이 목적이 바로 사전 예방에 있고요. 환경은 한번 훼손이 되면 사실은 원상태로 복구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말씀 주셨던 대로 그 비용 자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전 예방이야말로 가장 좋은 환경 문제의 해결이고 또 근본 아마 치유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뜻을 모아서 국내 최초의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한 것이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입니다. 올해로 개관 10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참 많은 시간, 많은 분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000년도에 이제 건립 비전을 세운 후에 아마 10년 만에 저희들 2009년도에 개관을 해서 이제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건립 운영 중인 아마 국내 첫 종합형 환경교육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립 과정에 500명 이상의 우리 시민들이 건립 기금을 모아주셨고요. 천안 시민들이요? 그렇습니다. 천안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요. 당시에 여기 길도 참 나쁜 곳이어서 매일 버스를 타고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을 모니터링 하시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실제 건축을 할 때도 시민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노력 봉사를 해주셨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립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환경교육센터를 지원하는 조례나 제도가 없던 시기였었는데요.
충청남도의 모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서 예. 그 당시에 이 근거가 없는 사업에 지원을 했다고 해서 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또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고요. 예. 또 주변에 저희들이 흙 건축을 이 주요한 재료로 했었는데 흙이 네. 없어서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저공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법으로. 네. 그래서 그곳에서 흙을 가져와가지고 저희들이 센터를 짓기도 했고요. 또 준공을 앞두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전기줄, 뭐 탁자, 하물며 식당 그릇까지 저희들이 인근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요청했던 일 등 정말 많은 사연들을 간직한 공간이고요. 네. 그래서 돌멩이 하나, 뭐 나무 한 그루 사연이 많이 묻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재원을 조달해 주시고 그것을 또 많은 시민들의 땀으로 버무려서 맞습니다. 이렇게 센터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소중한 센터겠습니까? 도와주신 분들께 커서 감사의 말씀을 예. 드립니다. 네. 예, 또 이 광덕산이 호두나무로 유명한 데죠. 광덕산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적으로? 네, 광덕산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호두나무가 네. 시배된 곳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광덕사 입구에 천연기념물로 호두나무가 서 있고요. 네. 산은 뭐 699m로 높지 않습니다만은 그 종 다양성이 그 계룡산 국립공원보다 많을 정도로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아주 좋은 곳에 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센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 환경교육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또 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경교육에 필요한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연구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지역과 또 전국 단위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과 협력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이제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개관을 하고 있고요. 뭐 교육 주제도 쓰레기 분리 배출과 같은 생활 환경 교육에서부터 기후변화 대응이나 또 자연 생태 교육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일어나는 것도 뭐 저희 이제 이 자연권 센터에서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네. 학교나 직장으로 찾아가서 애들이 연중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연간 한 400회 이상 3만여 명의 시민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설은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공간도 크지 않고요. 그렇지만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의 변화를 이 센터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150여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진짜 열정 있는 우리 그 강사 선생님들과 지도자분들이 혼신을 다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교육도 교육이고 또 생태 도서 전문인 풀꽃 도서관까지 네.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교육 참여자들 반응은 어땠고 10년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센터 일단 오시면 뭐 아시겠지만 정말 바람 소리, 물소리, 그 주변의 풍광들을 보면서 네. 뭐 그것 자체가 저는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저희들이 이제 손모내기를 하는 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논에서 올챙이를 보고 또 계곡의 도롱뇽 알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그 자연의 꿈들을 함께 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4년 동안 특정 초등학교 그 특수학급 아이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런 아이들이 흙 밟는 것조차 기겁하고 또 친구들과 다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4년 정도 저희 센터에 교육을 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뭐 논으로 들로 계곡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학교의 수업 태도라든지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졌다고 선생님이 이 자연교육의 가치를 거듭 느낀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셔서 저희들도 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간 이런 10년의 성과가 아마 뭐 조금 평가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충청남도 광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예. 또 환경부가 전국에서 3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유환경교육관으로 저희들이 3개 기관 중에 하나로 또 지정되어져서 매일 아이들이 자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법정 자격증인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2상급 양성기관으로 저희들이 또 지정이 돼서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또 제한이 돼 있네요. 네,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대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환경교육이 의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우리 시민들이 환경교육을 늘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가 돼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전문기관이라든지 또는 그런 지원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저희들이 이제 환경교육이 말씀드렸던 대로 의무화 돼야 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관련 제도나 또 조례들도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사회 후원들도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있는 많은 계층들이 환경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 뭐 그런 더 많은 환경교육이 확대되기 위해서 제도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후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6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